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대, 또 교대를 갖고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MMI 면접에 대해서 유형 문제를 좀 풀이를 서울대부터 해서 걸어 놓을 건데, 교대도 조금 그 면접 문제 유형을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교대에 대해 중요한 부분들 또 설명하면서 시간이 되면 교대 면접도 같이 좀, 이 면접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면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면접 문항에 대학에서 원하는 질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를 이 학생을 통해서 알고 싶은 그 입학사관과 교수들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면접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 걸 알아야 생계부를 만들면서 성장시키면서 혹은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하면서 연관시켜서 그 능력을 출중하게 그 서류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그 합쳐져 있는 건데 그 면접 따로 뭐 서류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는 의미가 있고 어쨌든 교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좀 하고요. 춘천교대 오늘 새로 나온 입시 요강을 갖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대가 공유를 했는데 자, 보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위주로 좀 볼게요. 학생부 종합의 교직성 인성 인재인데, 그러니까 제가 면접에 유의해서 우선 가장 지금 해야 될 게 MMI 면접하고 교대 면접, 의대 면접, 교대 면접은 굉장히 심한 면접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좀 준비가 되면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감을 좀 익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중요한지가 여러분들이 알면 연습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고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요. 그 연습이 혼자 할 수 있는 학생이면은 이렇게 유튜브 강의 보면서 혼자 하면 되고 선생님의 세심한 어떤 그런 그 터치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면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되고 이런 거는 아이에 따라 다르니까 그 역량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어떻든 그게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 모든 어떤 그 시험도 그렇고 모든 일에도 그렇죠. 자, 학생부 종합 교직적 인성인재에서는 우리가 96명을 뽑아요.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100.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 교육인재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100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요. 춘천교대는 항상 수능 최저가 있었죠. 96명에서 70명을, 그러니까 내가 지역에서 교대를 가는데 내가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강원도에서 나왔다. 그럼 이걸 활용하는 것도 더 좋죠. 전략이니까 그거는. 수능은 우리가 일반, 그 다음에 강원 교육인재 129명, 20명 뽑는다. 자, 이게 돼 있어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면접을, 어차피 뭐 수능이 있건, 최저가 있건, 수능을 정시를 가던, 그 다음에 수시를 가던, 또 최저가 없는 교대를 가던, 다 중요한 게 면접인데, 그 면접이 어떤 거를 보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봅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서 접수가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일반 자율 특목 영재 특성하고 다 할 수 있죠. 늘 수가 있어요. 검정고시 할 수 있어요. 검정고시는 뭐가 없습니까?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자기활동기록부라고 여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우리 춘천교대는 자기활동기록부인데 이 자활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사실은 저희 학종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이 바쁜 시간에 보시면 되고 말씀을 드려야 돼서 뒤로 넘길게요.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부산교육대학교 갖고 얘기할 때도 기준이 뭔지 면접에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 면접에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서류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춘천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면접은 조금 앞으로 가야겠죠? 지금 사실 뒤에 이제 서류가 있어서 서류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서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류를 말씀을 드리 서류평가 선발 원칙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다수의 입학사관관이 지원자 1인에 대해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변혁적 지성, 탁월한 품성, 발전 잠재력을 종합평가한다. 선생으로서 필요한 선생으로서 잘 가르치는 건 지식이고요. 이 지식을 잘 뱉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우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학생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 선입관이라는 게 어른보단 덜해도 어른들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교육학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삶에서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본인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좋은 얘기라도 이것은 받아들이질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식은 지식이고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해서 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발전 잠재력, 품성에서 나와야 되고 변혁적 지성이란 말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 평가의 문구가 뭐를 뜻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죠. 학교생활기록부 없는 학생들은 자기활동 보고서 되어 있습니다. 고가 영역에서 보는 것은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이 세특과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내신이고 특히나 이 세특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학생들의 그 생활기록부가 많이 좀 다채로워져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그럴 것이고 왜냐하면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들이 고교학점제가 되면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교과 이수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만들 지금도 꽤 많아요. 사실은 그 진로 선택 과목 양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를 올라고 하고 우리 학교를 이걸 오기 위해서 무슨 걸 했고 뭐 세미나 프로젝트 뭘 했고 수업 시간에 진로 선택 시간에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얻은 게 뭐냐. 이게 3단 구성에 대해서 논리가 3개가 나와. 중요한 정보는 그 3개인데 그걸 다 누락시켜 버리면 사실은 그게 쓴 게 아닌 거죠. 검정고시 학생은 성적인데 이 성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졸업했다의 의미 플러스 어쨌든 10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아버리면은 좋죠. 근데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100점을 맞고 이 비교과에 대한 여기선 뭐냐 그 자기 활동 보고서 그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이게 비교과라고 올해까지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00점을 맞아버렸다. 그럼 이 학생은 이게 졸업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생기부가 써지고 졸업을 하면 다시는 생기부를 고칠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학생은 100점을 맞는데 비교과 준비가 안 됐어. 이 비교과가 중요한데 올해까지 비교과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서류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학생은 그 교대 가는 거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를 다 해놓고 이거를 100점을 맞던 해야지. 그래서 지금 내가 불안하면 99점을 맞고 여지를 남겨둬라. 더 비교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검정고시는 자 비인가가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한데 학생의 제출자의 경우 그 학생부의 교과 할달 방안 상황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제 비인가 학교도 결국 검정고시에 포함이 되잖아요. 대안학교 그때 본다는 게 뭐냐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세무 능력 및 특기사항 본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안학교 학생들이 많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했고. 근데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안교육의 프로그램상 교대에서 원하는 것을 맞춰서 쓴다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독서를 해도 이게 교대로 갈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를 다 알아갖고 가서 아이가 스스로 해서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걸 뭐 컨설팅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이것은 이제는 맞지가 않거든요. 아이가 그 능력을 갖춰야 돼. 이 능력이 갖출 수 있게 이걸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 검정고시 그 대안학교의 그
생계부의 어떤 포맷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교대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안학교는 비인가대안, 그러니까 간디학교나 이런 어떤 인가대안학교는 그나마 괜찮은데 비인가대안학교는 요거를 갖고로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생활교육 대체서식에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선은 비인가 고등학교에 그 검정고시 그 생활기록부가 있긴 있어요. 그 학교에서 통용되는 학교 내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그게 이미 안 돼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든 그 생활기록부 대체서 지금 비인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그렇게 효력을 보세요. 이게 왜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인가된 학교가 있고 비인가된 학교가 있고 비인가된 학교에서도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고 인가된 학교에서도 규모가 있으면 큰 학교다 작은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생의 군 숫자 정원 500명인 학교가 있고 50명인 학생이 있고 400명인 학생이 있고 40명인 학생이 있으면 거기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기록부로 보여주는 건데 비인가 고등학교는 그 생활기록부가 인가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40명 혹은 정원이 10명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입학사항관들이 조금 더 표준 집단을 표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학교를 갖고 객관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원이 10명인데 우리 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10명인데 거기서 내가 한 명은 또 내 아들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뭘 잘했어. 근데 이거는 경쟁성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도. 가급적이면은 인가대학교, 규모가 큰 학교, 커리큘럼이 뭐 비록 아이비리그에 국한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라 해도 그거 방향을 잘 틀면 전문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늦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학교는 큰 학교, 그 어떤 그 경쟁 체제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노력한 그 노력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이게 중요해요. 미국 그 국제학교든 한국 대안학교든. 근데 그 세부 능력을 보긴 하겠다고 이 춘천교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아예 이런 것들을 안 받아요. 그런 학교도 많고 그냥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으로만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되면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그걸 다시 맞춰서 넣어야 된다.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은 해외고등학교 성적 GPA, 국내고교 학생부상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건 이제 해외고 일부 이수 국내 고교학교 일대 되고 왜냐하면 국내 고등학교 인가대 학교니까 어쨌든 뭐 한 학기를 다녔던 1학기를 다녔던 2학기를 다녔던 볼 수 있잖아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 학생들도 해외고 학생들도 학교 생활 기록 대체 서식 좀 이따 학교 생활 기록 대체 서식을 보여드릴게요. 비교과 학력 중요하다. 어떤 관점에서 춘천교대는 가냐? 출결사항 국내 고등학교 교내 수상 경력 그러니까 수상을 많이 못 쓰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아마 수상량도 많이 없앨 건데 양보단 질이다. 수상 지금까지 쓸 수가 있는데 아예 못 쓰는 건 아닌데 이 수상도 의미가 그러니까 상을 탔냐 안 탔냐 뭐 이렇게 보면은 내가 꼭 상을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어떤 질문들도 봤는데 상을 타고 안 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에 보여지는 그것보다 내가 이게 필요해서 상을 탔다면 근데 상을 못 탔어도 내가 이걸 하는 걸 통해서 이 프로젝트나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이 내 진로를 성장시키는 데 맞았다면 그것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없다면 이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건데 대학은 내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걸 안 해서 못 가니까 어느 걸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학생이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걸 배워가야 됩니다. 창의력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학교 교과 영역을 제한 학생부 전체를 비교과 영역에서 교과 영역에서는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하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보겠다는 거고 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자기활동 기록부라는 걸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서식을 내는데 비인가 이것이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좀 써놔서 그렇지 비인가 학교 뭐 이거 다 사실은 구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검정고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만 해서 이런 걸 이렇게 배워서 사실은 뭐 학교 다니는 것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대 가는 거나 뭐 입시하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만 준비해서 가는 학생들은
비인가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친절하게 비인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결 상황, 교내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학적 등을 교과 영역 전체를 보는데 이것도 어쨌든 그 생계부만 그냥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을 검정고시 출신자는 원래가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이거를 해서 더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인가 고등학교에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걸 해서 왜냐하면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왜 검증을 받아야 되는지. 그 생계부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비인가 고등학교 생계부가 있다고 해도 그건 비인가기 때문에 효력을 받으려면 이게 지금 검정고시만 와서 싸우고 비인가만 와서 싸우고 해외고만 와서 싸우고 경쟁한다고 바뀔게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사고 일반고 다 와서 경쟁하는데 이게 인가되지 않은 그 객관적인 어떤 것이 관점이 좀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그런 생계부를 갖고 가서 이게 경쟁이 될까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왜 이것을 다시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으로 잘 만들어야 하는가? 비인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그것만 내서는 효력이 힘을 적게 크게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해외국어 졸업 졸업자, 해외고교 일부 이수 국내 고교 예정자, 자기활동 기록부 내용 및 해외 고교 및 국내 고교 학생, 이건 좀 다녔을 때 국내 학교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중요한 게 뭐다? 검정고시고 해외 고고 내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학생들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 그거를 국내 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준하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여줄 수 있게. 그럼 어떻게 준하냐 볼게요. 평가 영역을 우선 보면 지성, 교과, 독서 그래서 26, 그다음에 독서 8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된대요. 이것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율 9, 동아리 19, 총점 100점이 A뿔이, 잠재력 20,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진로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교대를 가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뭐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대에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가면 이미 이거는 입시에서 적고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항상 노드맵을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 이 노드맵이 중요합니다. 근데 혹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드맵 짜는 게 중요한데 이 노드맵이 거저 그냥 그렇게 짜지는지 알고 사실 여기에 모든 역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걸 갖고 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이걸 가리키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하는 영역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컨설팅하는 사람한테 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컨설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들 가리키는 선생이죠. 자, 동아리 활동으로 20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들어가면 이제 19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잘 그려내야 돼요. 1점 1점이 쌓여서 맥락이 떨어지는 거니까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미리 노드맵을 그리고 여기에 맞는 동아리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데 그 내용까지도 이미 다 학생이 감을 잡고 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하는 방법, 학생부 종합적. 그러면서 아이가 내성이 있게 길러져야 돼요. 그리고도 못하면 선생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가야죠. 자, 돼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뒤에 이제 그 서류가 나오는데 면접을 말씀드리려고 왔다가 서류를 말씀드리는데 다 좋습니다. 뭐 서류가 됐든 면접이 됐든 우선 이 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하니까 우선 중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죠. 또 면접은 저번에 그 부산대 하면서 그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 자 자기활동 기록부예요. 보세요. 이번 연도에 춘천교대에서 하는 걸 제가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형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교직적 인성 인재,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에 체크,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체크하면 되겠죠. 소재 뭐 이런 것들은 자 합격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정보니까 쓰시면 될 거예요. 뭐 공인어학 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렇게 다 이거는 벌써 뭐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성법인데 보세요. 왜 비인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걸 써주니까 그 문구에 넣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난 비인가 고등학교 그냥 다니니까 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보세요. 활동 기간이 검정고시 출신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 이게 딱 고등학교 1학년 2022년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삼았다고 치면
2022년 8월 30일이 2년 반째가 되는 날이죠. 딱 검정고시도 우리 일반고 학생들하고 똑같이 3학년 1학기 2년 반 동안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가 그 시적점이냐? 검정고시를 내가 만점 받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내가 마지막 검정고시를 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99점이면은 아직 졸업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러면 내가 뭐 이걸 지금 4, 5년 준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딱 마지막 점수에서 내가 2년 반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잘 준비하면 되겠죠. 검정고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이 비교과가 중요한 거지. 근데 옛날에서부터 보면 간혹가다 지금도 검정고시 성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검정고시는 그냥 졸업으로 치고 검정고시를 100점을 맞아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1등급으로 안 들어가요. 이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정고시보다 그것도 잘 받아야지. 전화서 100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2학이면 80점, 9점보다는 100점이 낫죠. 왜냐면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을 안 주는데 8, 9점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3, 4등급, 3등급 정도는 갖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만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 소재 고등학교는 우리가 학력 인정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이건 딱 그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기가 중요해, 활동 기간이. 근데 이거를 어디에 넣는 거야? 그 기간에 넣는 거야. 여기 이 서류에. 그래서 고등학교, 외국 소재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다 한국 대학으로 올 때는 이제 9학년, 뭐 10학년, 9학년부터는 이미 다 생각을 해놓고 활동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내용이니까 아까 위에서 본 거고, 자, 일개 활동당 500자 뭘 했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세특사항처럼 적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교재는 올해도.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세특사항처럼. 자, 보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교육봉사를 했어요. 활동기간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발행기간을 이렇게 맞춰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급식봉사를 했어요. 활동을 했어요. 무슨 센터에서 했으면 여기서 발행기관에서 띄워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뭐 의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뭐 검정고시나 해외국어 할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는 그 인증을 누가 한 거야? 비인가 고등학교에서 했단 말이야. 봉사나 이런 것들을 비인가 고등학교에서 했으면 그 인증한 기간이 이렇게 발행 기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게 효력이 잘 발휘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테니스 동아리 한 거 갖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여긴 그렇게 썼는데 활동 내용도 써야 되고 무슨 이 센터도 정확하게 돼 있는 센터에서 와야 돼요. 진짜 이 프로젝트를 다 하나씩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간을 2년에서 2년 반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과정 없이 노력 없이 뭔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학을 못 가요. 뭐 1년에서 교대를 어떻게 갑니까? 자, 진학 활동에서는 이걸 했다. 활동 내용 적고 무슨 대학, 그 대학의 총장 마크가 적혀 있어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도 않고 허위로 받을 수는 없겠죠. 정말 하고 찐으로 그걸 하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신데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가 있게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다 눈뜬 장님이야. 뭔가를 가서 다 이렇게 하는데 눈은 다 감겨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워요. 눈을 좀 떠야 되는데 그냥 이게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이거 하고 저게 좋다 하면 그러면 안 되고 별거 아닌 활동이라도 내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이런 그 수시 종합전형 입시에서는 빛을 발한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의미가 없으면 이건 다 헛거다. 독서 뭐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활동에 대한 지금 이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부산교대나 서울 무슨 교대나 다 춘천교대나 뭐 면접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강의를 좀 끊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